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의 홍규표 부장입니다. 어, 이 노트를 먼저 해주셨는데 거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예.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차세대 데이터 아키텍처 및 저장소 왓슨엑스 데이터 기반의 AI 가속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젠다로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트렌드라든지 또는 뭐 챌린지라든지 이런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마켓이 어떤 식으로 커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왓슨엑스 데이터라는 요 저희 제품 새로 이제 7월에 출시된 왓슨엑스라는 브랜드의 일환으로 왓슨엑스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오버뷰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키 컴포넌트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왓슨 X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왓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IBM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뭐 좋은 기억도 있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어쨌든 왓슨이라는 의미 자체가 IBM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왓슨 X라고 하는 이제 왓슨을 조금 더 익스텐션하는, 왓슨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의 X라고 하는 그 네이밍을 붙였고, 여기에 이제 왓슨엑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7월에 론칭이 되면서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같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 키노트 첫 번째에 저희 이제 IBM의 그 최석재 상무님께서 말씀해주신 왓슨엑스.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요. 왓슨엑스.ai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머신러닝 기법 포함해서 생성형 AI를 같이 뭐 훈련하고 검증하고 튜닝하고 배포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왓슨엑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왓슨엑스 데이터는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왓슨엑스 AI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생성형 AI 쪽에서는 보통 이제 벡터라이징 또는 이제 인베디드 벡터라이징 기능들을 포함해서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왓슨엑스 데이터가 벡터 스토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쪽에서 핸들링하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이제 잘 만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왓슨엑스 데이터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기업 상황,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최근에 이제 뭐 트렌드를 뒤쪽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형태의 시스템 구조, 아키텍처를 최근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도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컨셉 자체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이거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과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혼합한 굉장히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컴포넌트가 왓슨엑스 거버넌스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주로 이제 거버닝 체계 부분에 AI의 어떤 거버닝 체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왓슨엑스 거버넌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자면 AI가 아까 이제 뭐 키노트에서도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키노트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뭐 헐루시네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거짓적인 정보들 또는 바이어스, 그러니까 뭔가 편향적인 정보들을 내뱉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뭐 법제적인 측면이나 또는 이제 뭐 이제 징별적인 어떤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이제 규제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왓슨엑스 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체계 위에 데이터가 있고 AI 쪽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형태의 왓슨엑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장표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거의 한 20여 년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대 사회에 와서도 20년 전에는 뭐 인제 목소리만 높였다고 하면 진짜 실제적으로 뭐 세일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익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보고 있고요. 뭐 마케팅뿐만 아니고 오퍼레이션, 파이낸스, HR이나 IT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너무 많죠. 현대에는 더 많아졌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이 계속 인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뭐 IDC 센터라든지 자기 데이터만 관리했으면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온프라임 환경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내 데이터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뽑아 올려야 되는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되면 뭐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데이터 엄청 형태가 많아졌죠. 문서라든지 예전에는 핸들링할 수 없었던 문서나 PDF나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도 이제는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에 포함해서 나온 문제점들이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가비진 가비시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무리 AI 알고리즘 또는 LLM 모델이나 AI 모델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샘플링 데이터나 내가 넣는 데이터가 쓰레기면 결국 결과물도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근데 이게 인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이것들을 쪼끔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냐, 현재 트렌드는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저희가 지금 아까 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고 있다.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데이터 관리 시장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클라우드로 가느냐? TCO 문제 때문이죠. 저희가 IDC 센터에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쪼끔 약간은 방만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뭐 서버 단위라든지 이런 IaaS 단위로 인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파스나 사스 환경, 즉 컨테이너 기반 아주 세밀한 그 디테일하게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까지도 저희가 지금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TCO를 굉장히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까 뭐 징벌적인 어떤 벌금을 뭐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저희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이런 환경들, 이런 우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왓슨엑스 데이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뒤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장편은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뿐만 아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또는 뭐 온프라미스 시장도 예전에는 굉장히 줄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온프라미스도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넘어오기도 해요.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내 데이터를 핸들링하다 보니까 데이터 유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키노트 부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예,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일부분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생성형 AI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보는 움직임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관리 시장으로 지금 점점 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레이크하우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왓슨엑스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하나씩 한 개씩 짚고 넘어가면 레이크하우스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쉬우시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전성기였죠. 네, 그때는 정말 줄을 서서 살 정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정말 귀한 존재였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MPP 엔진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어플라이언스 형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굉장히 최적화시켜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런 시스템들이 정보계 시스템이나 계정계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장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단점은 비용이 너무 비싸죠. 엄청나게 비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벤더 락인 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한번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딴 걸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단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대표적인 게 하둡입니다. 하둡. HDFS라고 하는 하둡 시스템이 이 데이터 레이크의 대표 주자고요. 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게 됐던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아시다시피 정형 데이터만을 이제 그 대규모 정형 데이터를 분석 환경에서 돌려서 우리가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시각화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은 분석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들, 흔히 이제 뭐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뭐 JSON 파일이나 CSV나 그다음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이제 반정형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반정형 데이터 또는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unstructured 데이터까지도, 뭐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데이터 레이크 환경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하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적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적재할 수 있고 압축률도 굉장히 높은, 이런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 클라우데라나 이제 뭐 호트녹스가 이제 클라우데라가 호트녹스를 흡수하긴 했지만, 예전에 오픈 소스들을 생각하시면 하드 파일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20여 가지가 이상이 하드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유지 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데이터도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단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었죠. 뭐 머신러닝 기법이라든지 딥러닝 기법들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핸들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게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나 그 데이터브릭스 같은 업체들이 이런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굉장히 활발하게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인데요. 이런 그 움직임들도 그 클라우드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대세의 인프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로 갔다고 해서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뭐 장점은 가지고 있고 단점을 상쇄시킬 수는 없죠. 벤더 락인이라든지 초반에 들어갈 때 굉장히 비용이 싸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뭐 단연차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작업이 되면 벤더 락인 효과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어플라이언스 형태,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어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한쪽으로는 하드 파일 시스템인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하나는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오픈 형태, 개방형 형태의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정확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업체들이 이제 이쪽 그 움직임을 반영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BM의 왓슨엑스 데이터도 이런 시스템의 하나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오픈형 그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도대체 최종적으로 이 우상향의 형태의 굉장히 밸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오픈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인지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과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은 아까 강력한 성능 그리고 BI 솔루션이나 시각화 솔루션과 연계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분석형의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능이 정말 뛰어나죠. 근데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레이크는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을 할 수 있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이제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하게 되고 기술 스택 또는 이제 기술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벽들이 조금 존재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은 웨어하우스의 강력 어느 정도의 성능 약 한 80% 또는 80% 이상의 어떤 성능을 보장을 하고 레이크하우스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에서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레이크하우스에서 담을 수 있으면서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융복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가 레이크하우스 시스템도 그 세대를 두 세대로 나누고 있거든요. 1세대 모델들이 보통은 이제 그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를 저희가 보통 1세대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후속으로 나오고 있는 스타버스트나 드리미오나 IBM 왓슨엑스타 데이터 같은 경우가 2세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쪽에서 왜 1세대하고 2세대로 왜 나뉘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히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레이크로 발전을 했고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제 발전이 됐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주면서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레이크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또는 AI 알고리즘,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2세대 시스템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셨죠. 근데 2세대 시스템의 어떤 1세대 시스템의 문제점과 2세대 시스템의 어떤 장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세대 모델들은 주로 클라우드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이게 조금 큰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세대 엔진인 왓슨엑스타 데이터는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프라이빗 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디플로이를 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 자기 시스템 내에서만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1세대 모델들은 엔진을 고유의 자기만의 엔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브릭스만의 포톤이라고 하는 엔진을 쓸 수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벤더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엔진을 자기 거밖에 못 쓰고 메타스토어나 이런 기능들도 거기 클라우드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만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클라우드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2세대 모델들은 클라우드상에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구성하면서 멀티 엔진을 제공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엔진들을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2세대 엔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세대 엔진의 특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멀티 엔진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아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의 핵심적인 아키텍처가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계정계 시스템이나 정보계 시스템이나 분석계 시스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면서 데이터를 다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계정계 시스템은 계정계 나름대로의 데이터와 정보계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히스토리 데이터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중복될 수밖에 없죠. 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에서도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데이터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아니 데이터는 어차피 똑같이 쓰는 건데 스토리지에 그냥 데이터를 하나로 다 모아놓고 내가 원하는 컴퓨팅 파워만 따로따로 쓰면 안 될까?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을 완전히 아까 이제 계정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 분석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 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스토리지 쪽에는 데이터만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스토리지를 다 합칠 수 없었던 게 데이터 포맷이 너무 다양했거든요. 아까 뭐 제이슨 파일이라든지 스트럭처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라클은 오라클 나름대로의 데이터 포맷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네티자 엔진이 주로 그런 엔진 작업을 했었는데 네티자도 마찬가지로 메타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서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요 가운데 스택에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보이십니다. 두 번째 스택 정도의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는 이 아이스버그가 2018년도에 넷플릭스에서 개발된 오픈 소스거든요. 최근에 이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아이스버그와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이 오픈 테이블 포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110V, 220V 가전제품을 여러 가지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커넥터들, 그러니까 돼지코, 우스갯소리로 돼지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해주는 놈이 아이스버그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단에서 데이터 파일 포맷이 어떤 형태이든 에이브로든 ORC든 뭐 CSV든 제이슨이든 또는 엑셀 파일이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이스버그가 컨센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220V를 원한다라고 하면 220V를 꽂아주고 110V를 원한다고 하면 110V를 꽂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아이스버그라는 이제 솔루션이죠. 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픈 소스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기능들을 조금씩 하나씩 또 뜯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 스토리지는 하나로 통합하되 위쪽에서 뭔가 해석해 줄 수 있는 아이스버그라는 놈을 통해서 내가 멀티 엔진으로 세팅을 해보자. 이 멀티 엔진이라는 의미가 아까 이제 분석기 시스템에서는 어떤 대규모 데이터를 핸들링 해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MPP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과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해서 스팍 엔진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스팍 엔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엔진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인메모리 엔진이죠. 주로 분석을 위해서는 인메모리 엔진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내가 스토리지는 하나로 합치고 위쪽에서 원하는 형태 BI하고 연결하려면 프레스토 같은 MPP 엔진하고 연결하고 내가 스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의 데이터 허브 안에서 내가 모든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면 데이터 중복도 줄이고 멀티 엔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쭉 나누고 제가 조금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아이스버그라는 컴포넌트예요. 이게 저희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만 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활용을 해보십사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아이스버그라는 거를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스버그가 되게 희한하게 예전에 이제 정보계 시스템하고 분석계 시스템을 합칠 수 없었던 이유가 ACID를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분석계에서. 그러니까 하둡 시스템 자체 태생적으로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고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ACID를 굳이 분석계 시스템에서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정보계 시스템과 분석계 시스템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어프로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ACID를 아이스버그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합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예,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ACID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서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충돌을 해결해주고 데이터 정합성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완벽하게 어떤 그 어토믹한 그런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ACID의 관건인데 그런 것들을 아이스버그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개만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타임 트래블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쓰거나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썼어야 됐거든요. 얘는 스냅샷으로 데이터를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만 찍어주면 그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조인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어요. 아이스버그를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멀티 엔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최근에 IBM이 아하나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아하나라는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면, 프레스토가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진 그 오픈 소스잖아요. 지금은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이제 프레스토를 뭐 자바로 개발을 해서 오픈 소스 환경에서 이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아하나 쪽에서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랩터X라는 프로젝트인데, 얘가 뭐냐면 프레스토를 10배 빠르게 만들어주는 어떤 캐싱, 여기서는 이제 멀티 레벨의 캐싱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레스토를 10배 빠르게 만드는 캐싱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벨록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벨록스라고 하는 거는 프레스토가 자바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함수라든지 조인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 SQL 쿼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C++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형태, 아까 말씀드린 랩터엑스라는 프로젝트 포함해서 벨록스라는 것들을 적용해서 저희 그 IBM 왓슨엑스에서 이제 프레스토, 아하나 프레스토라는 걸 제공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 같이 두 개의 시스템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 형태, 즉 분석을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이제 캐싱이 보강된 컴퓨팅 파워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스팍 엔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멀티 엔진의 장점입니다. 하나는 BI 솔루션하고 이제 연계를 했을 때는 그냥 프레스토 엔진을 써서 뭔가 이제 컴퓨팅 파워와 캐싱을 같이 이제 보강한 그런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멀티 엔진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을 드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레이크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가 굉장히 싸죠.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진 게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말미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까 제가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 여러 시스템을 합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왓슨엑스 데이터는 단순히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모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닙니다. 얘가 이제 가상화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흔히 이제 데이터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DB들도 얘가 가상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꽂아서 허브처럼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싱글 포인트 액세스를 가상화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핵심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인스톨을 할 수 있고 사스 환경에서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1세대 엔진 모델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2세대 어떤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비용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30분의 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혹시 저희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뭐 직접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브리핑 세션이라든지 데모도 좀, 오늘은 조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데모를 못 보여드렸는데 데모도 핸즈온으로 같이 뭐 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 내부에서 정말로 내가 POC나
워크샵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디스커버리 워크샵이라는 게 저희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거나 또는 이제 저희 부스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